1대1 미니 토론으로 진행되는 더 정치. 금요일만큼은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20, 30대 젊은 정치인이 출연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형식을 조금 바꿔서 출연자 각각이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 중에서 문제의 장면, 또 문제의 발언, 문제의 상황을 직접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서로 주고받는 시간으로 꾸려가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해찬 서든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른바 문제의 장면을 두 분이 직접 뽑아주셨습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장해찬 실장께서 뽑은 문제의 장면 하나부터 볼까요? 네. 제목은 원내대표를 다독이는 손. 이 손은 사람 손도 있지만 손혜원 의원의 손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손혜원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자, 장 실장님, 어떤 장면입니까?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골랐는데요. 네. 손혜원 의원이 이제 목포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예.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배석을 하는 좀 유례 없는 일이 있었고요. 네. 더군다나 기자회견이 끝나고 뒤에서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기자들에게 추가로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에서 네. 저렇게 원내대표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서 화제였습니다. 원내대표 어깨에는 손을 올리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사석이었으면 모르되 네.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장관들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는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원내 의원들의 어떤 지도자라는 정당 내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대한 존중 의식이 좀 결여돼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지목하는 건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를 들러리로 세우고 저런 화제의 장면을 낳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민주당에게 계속해서 비판의 화살이 가게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당에 부담을 안 주고 싶었으면 혼자 나와서 좀 국민들에게 유감을 발피고 나갔어야지 원내대표에게 저런 모습까지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부담은 손 의원을 탈당시키고도 더욱 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면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 의혹 자체를 떠나서요. 이 의혹을 대처하는 태도가 본인은 이제 여의도 셈법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 개인 손혜원만 생각하다가 민주당이라는 큰 정당에 대해서는 예. 조금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고 위원장님께서도 저 장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셨어요? 너무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지나친 것이 아니라 사실 의도가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탈당은 하지만 당 지도부의 어떤 지지는 꾸준히 받고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네. 이번 함께 대동한 기자회견과 저런 제스처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저는 그 기자회견 자체의 장면을 좀 정당 정치가 실종된 장면이라고 좀 꼽고 싶은데 네. 원내대표를 대동한 탈당 기자회견 사실 이 정도의 사안으로 좀 보면 예. 정치적 싸움을 민주당 전체 차원으로 함께 가져가자도 아닌 탈당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이 거대 야당의 어떤 왜 정당이 존재를 하는가 그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구조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음을 좀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자, 요 사안은 이 정도로 보고요. 두 번째 문제 장면으로 선정해 오신 장면도 좀 보죠. 네, 이 장면은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목포를 방문했던 지난 22일의 상황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처럼이라는 제목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장해찬 실장께서 또 뽑아주신 거고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장 실장께서 픽을 해주신 거죠? 네,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대단히 불쾌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저 사진 보자마자 영화배우 하정우 씨와 최민식 씨가 출연했던 영화 예. 이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가 떠올랐어요. 그 포스터를 보면 이제 부산 일대 어떻게 보면 주먹을 쓰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네. 영화 포스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목포에서 제기된 손혜원 의원의 의혹을 밝히겠다고 지도부가 내려갔는데 예. 저는 저게 오히려 손혜원 의원을 도와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이 무슨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예. 더군다나 한국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우르르 또 취재진과 보좌진까지 수십 명을 대동해서 내려가면 이 장면을 지켜보는 목포 시민들 예. 또 호남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동행한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포는 항구다가 아니라 목포는 호구다. 예. 이런 발언을 해서 어제 오늘 또 목포 시의원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은 목포가 호구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가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호구로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해명을 했더군요. 네, 그런 취지로 한 말이지만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태욱 의원이 예. 이부망천이라는 망언을 네. 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민의 정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또 이런 의혹을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예. 목포나 호남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까 봐 우려하는 그런 정서까지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 호기를 잡았다고 해서 우르르 내려간 것부터 저는 좀 실책이 아니었나. 특히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김태우 전 수사관 논란과 관련해서 예. 국회 운영위를 열고 조국 수석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때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 안팎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손혜원 사건에서도 뭔가 하나 건수를 잡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실제로 결정적인 한 방은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목포 지역 내 여론을 반전시키는 손혜원 의원을 도와주는 정치적 악수가 아니었나는 굉장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벤트를 한 건데 이벤트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상대를 도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고 위원장님은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앞서서 그렇게 탈당 기자회견을 했던 예. 것은 이번 건에 대해서 정쟁화하는 과정에서의 나름의 전략이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네. 자유한국당은 좀 더 정당에 가까운 전략을 저는 이번 장면을 통해서 정당으로서 정치 결사체로서의 공동의 이런 정쟁화 이런 장면들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손혜원 의원께서 이제 원내대표의 어깨에 손을 올렸던 것처럼 예.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가서 목포에 가서 말씀하셨던 그런 발언을 좀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태도를 삼가해야 하는 예. 사안의 엄중성을 들어서 좀 삼가하는 모습들을 좀 앞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한국당 의원들이 목포에 간 것 자체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고 위원장께서 골라오신 문제 장면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네. 성추행 조사 방해 판결. 그러니까 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있었고요. 네. 그 판결문에 그 한 의원이 현역 의원이 등장해요. 네. 근데 거기에 거론된 분이 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당시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이 시작됐을 때 네. 잠깐 언급이 되셨던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판결문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이 이분이 법무부 검찰국장 네. 이었을 때 이 서지현 검사의 내부적인 문제 제기를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예. 정황들이 혐의까지 이제 인정이 된 건데요. 사실 이분이 어떤 지금의 안태근 이분처럼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시도를 한 분은 아니지만 네. 사실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것은 성범죄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위계와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점에서 이분도 은폐를 시도했다라는 그 지점에서 당사자, 예. 네, 그 가해 당사자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말이 없으세요. 네. 한마디도 안 했다. 네, 예. 사실 지금의 이 사태에 판결 직후에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과거의 가해자로서 서지현 예. 검사에 대한 사과, 개인적인 사과와 그리고 정치적, 법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까지 함께 지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거론이 돼야 하는 이 국면에서 예. 사실 언론의 주목도도 떨어지고 가해자로 보지 않는 그래서 어떤 주목도라든지 언급 자체가 없고 예. 입장 또한 없는 것이 좀 우리가 오늘 말을 짚어보는 자리지만 말이 없는 것도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좀 픽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교일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 말씀대로 그 서지현 검사의 그 성추행 폭로가 나온 것은 지난해 이맘때쯤이고요. 그 이전에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됐을 때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폐한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판결문에서 은폐한 것이 인정된다, 진상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군요. 근데 제가 뭐 최교일 의원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예. 판결문을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된다면 음. 당시 이제 먼저 임은정 검사가 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보고를 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최교일 당시 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서지현 검사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너가 왜 들쑤시느냐 하면서 네. 임은정 검사를 한번 제지하는 질책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상황 판단에 있어서 이렇게 심각해지기 이전에 이 검찰국장으로서는 어떤 이렇게 심각한 문제, 서지현 검사가 스스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줄 몰랐던 그런 상황 판단에 오류는 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이 검찰 내부의 수사 사실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알려줬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한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만 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어떤 판결문 내용을 가지고 최교일 의원이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지만 공범이라거나 예. 가해자라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고요. 네. 물론 이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교일 의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법원의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질의응답을 했고 검찰 조사에도 거의 응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 좋지 않았을까. 예전처럼 이제 카메라 앞에 안 나온다고 언론이 그냥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예. 국민들이 또 언론이 안 나서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의혹을 파헤치는 시대이니만큼 예. 좀 적극적 변론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의 판결문 드러난 정황만 보고 최교일 의원도 공범이다. 예. 가해자다.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만한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인정하시나요? 네.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왜 검찰이 서지현 검사라는 이 미투에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검찰, 적폐청산, 내부 혁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위계 질서가 있는 이 검찰 사회에서는 사실 철저하게 은폐를 해라라는 지시로 저는 그렇게 좀 인지가 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판결문에 명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이번 구속된 이후에 똑같이 사필 규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논평으로 좀 냈으나 뭐 다른 추가적인 적폐 청산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시작으로 해서 미투의 에너지를 그리고 내부적인 검찰의 개혁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주목도도 떨어지고 있고요. 때문에 저는 이렇게 최교일 그리고 그 사건에 여러 가지로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또 발굴하고 또 넓혀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계속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각 당에서 나온 입장들, 사필 규정이라는 거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맞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한 논평이었고요. 네. 최교일 의원에 관해서 언급한 정당이 있습니까? 저희 녹색당 뿐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미투 사건에 네. 정말 여러 가지의 공직사회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순환고리처럼 열려 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최교일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법적 책임을 묻고 하는 그 지평을 넓혀가지 않는다면 사실 내부 혁신 이런 부분들은 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네. 사건으로서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장 실장님께 조금 이따가 좀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그 안태근 전 국장이 이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이 여러 정당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한국당도 냈던가요? 자유한국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고 싶은데 지금 비남성 원내대표가 계시는 정당이고 네. 당시 맨 처음에 서지현 검사가 그 미투를 고발했을 때 적극적으로 성범죄 근절에 나서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히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입장이 자유한국당만 없습니다. 그리고 최교일 의원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금 큰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최교일 의원 정도로, 그러니까 뭐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임은정 검사한테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으로도 굉장히 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쉬운 처신이었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범죄냐, 이것을 뭐 가해자 공범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 이게 정말 이 최교일 의원까지도 가해자로 확대시킬 수 있는 문제였다면 민주당이 가장 앞장서서 논평을 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쉬운 처신인 것과 이것을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민주당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교일 의원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거론하진 않는다는 점,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된 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논평을 내지 않거나 지금 한국당이 민감한 문제 논평 안 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5.18 조사위원 관련된 문제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된 문제 네. 등에서 아무런 입장도 안 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당이라면 이것이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탈당시킨 후 거론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될 정당이라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문제든 불리한 문제든 가리지 말고 예. 어떤 입장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 네. 부분은 한국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무응답하는 게 아쉽다. 이런 입장 정도이고요. 예, 최교일 알겠습니다.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또 논의의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네 번째 장면을 살펴보죠. 장해찬 실장께서 골라주신 장면입니다. 제목이 군기반장 자처 물음표를 달았는데 여기 군기반장이라는 표현도 우리 장해찬 실장님의 표현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죠.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예. 굉장히 주목할 만한 시점이 아닌가, 주목할 만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예. 선택을 했고요. 당정회의에서 뭐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투기 의혹, 잘못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법 여건에서 가장 최초로 강경하게 발언이 나온 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부와 여당이 국민 앞에서 겸허해져야 된다 하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최근에 예. 여러 사안들을 보면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네. 뭔가 당과 청와대의 일처리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불만을 표하면서 뼈아픈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청와대 정부와 정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잘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같이 네. 이제 원팀이지만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입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당과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 보다 못한 이낙연 총리가 중간에 나서서 일침을 놓고 군기를 잡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그만큼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예.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할 말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 네, 저는 할 말을 했다고 네. 보고 여기서 드러나는 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은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민주당 특히 이해찬 당대표가 제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해서 대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뭐 직접 발언을 잠깐 듣고 얘기를 이어가죠. 바로 옆자리에 이해찬 대표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더 겸허해져야겠다 하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장 실장께서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짚어주셨고요. 저는 군기반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셔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민주당이 군기를 좀 잡혀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싶네요. 네. 고 위원장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법대로 하겠다는 말,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 국민 총리가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어떤 법의 해석이나 정쟁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기득권에 유리한 이런 예. 방향으로 계속 논의가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구체적인 적절한 그런 언사들을 좀 더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쟁화가 되는 것 자체를 조금 경계하는 예. 그런 입장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쟁 자체를 경계하는 입장이 좀 아쉬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 장면으로 뽑아주신 것도 공교롭게도 이 총리와 관련된 거예요. 한번 보죠. 오늘 다섯 번째 장면으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화면 중앙에서 활짝 웃고 있네요.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장면 같습니다. 제목은 도로
개발 우선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은영 위원장께서 뽑아주셨어요. 네. 네,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그 전남에 가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 뭐 이런 네. 곳들을 방문하고 또 관계 기업들과의 간담회도 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 다양한 언급이 있었으나 이제 네. 새만금 공항을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 면제를 통해서 좀 더 빨리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겠다라는 방식의 그 입장을 좀 밝혔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이낙연 총리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아마 지금 좀 자꾸 언급돼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새만금 공항을 이렇게 언급하신 건 전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어떤 토건 세력 중에 하나인 공항 마피아의 손을 직접적으로 좀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면제가 되면 예타 면제라고 하죠. 예타 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토건 산업들의 좀 예.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건 공항입니다. 예. 우리나라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신규 공항들이 네. 계속해서 좀 추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논의 중입니다. 새만금 공항뿐 아니라 제주 예. 제2공항도 제주에도 있고요. 그렇고요. 네, 굉장히 좀 제주 같은 경우에는 70%에 넘는 도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추진 중이거든요. 그리고 울릉도와 흑산도에도 공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세의 대부분이 사실 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해서 좀 그 많은 뭐 공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까는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항 이렇게 토건을 짓겠다라고 하는 손을 들어주는 측면이었다고 보고 또 이제 한 가지로는 좀 변치 않는 전남 사랑이 좀 보이면서 계속해서 새만금은 전부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전라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국회에서도 제주 전남 해저 터널 논의를 그 좀 국무총리께서 질의로 통해서 네. 좀 이야기를 한 바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전라도 중심의 토건 산업을 국무총리께서 계속 좀 무게 중심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워서 좀 뽑아봤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토건 세력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거다. 또 우리 국내에 공항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어떤 촉매제로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호남 사랑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건설 부양 SOC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꼭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GTX-B 같은 경우는 수도권, 특히 교통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이나 이런 서부권 주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가 원활하게 정착이 되려면 GTX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해줘야 된다. 지금 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면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수도권 위주로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낙후된 시설들, 고속도로를 놓거나 KTX를 놓거나 공항을 놓는 부분에 있어서 예타만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영원히 뭐 고속도로도 철도도 공항도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복지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러나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호남 지역의 무안공항 같은 경우 작년에 139억의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광주공항과 여수공항도 5년째 적자입니다. 적자 공항들을 많이 방치해둔 상태에서 새만금 공항이나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간 측면이 아닌가. 그렇다고 저는 예타 면제 자체를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한 가지 지목하고 싶은 게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민주당은 줄기차게 SOC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예타 면제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창원에서 남부 내륙철도 언급했고요. 1월 17일에는 울산에서 외곽순환도로, 2월 4일에는 대전에서 충청권 4조 원 예타 면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을 잡으셨다고 입장을 바꾸신다면 저는 예타 면제 필요하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겠지만 지난 10년 동안에는 왜 그렇게 예타 면제와 SOC에 대해서 반대했는지 그 10년의 건설 사업과 지금 정부가 예타 면제를 하겠다는 최소 20조에서 최대 40조의 예타 면제 사업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최소한 그 입장 정도는 밝히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예타 면제는 전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이런 인구 편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지면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SOC 사업이 당연히 누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예타는 사실 국가의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그 통제 장치거든요. 만약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예타의 법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으로 고려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38개, 그러니까 광역 18개 시도에서 38개의 사업을 제출했는데 34개가 토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 절반만 따져도 35조 원이고요. 그리고 다들 기억을 하시는 4대강 23조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토건 사업이 지금 제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사실 좀 우려가 크게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두 분 다 그 공항이 무분별하게 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동일하신 것 같고요. 장 실장께 하나만 좀 여쭤보죠. 이 총리가 유독 호남 사랑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전남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낙연 총리나 전체 정부의 입장이 호남 사랑이라기보다는 지금 경남 김경수 지사가 있는 경남에도 뭐 남부 내륙 철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규모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충분히 더 아낀다. 그러나 그게 꼭 호남에만 집중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하나 보고 말 이어가겠습니다. 네, 씬 넘버 6 이렇게 돼 있고요. 네가 걸어라 자리. 이거는 두 분이 다 같이 선택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을 우리 고 위원장님이 좀 많이 하셨으니까 장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요. 미세먼지 책임 못 지면 담당 국장에게 자리를 걸라고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임계점까지 차올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왜 국장에게 지우는 것인지 저는 저 발언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자리를 걸면 본인이 걸어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이 30% 감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나사와도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고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와 서해안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치하는 등의 현상을 봐도 이 서해안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그러한 중국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중국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중 환경부 장관회의를 작년에 가져서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이 그 연구 결과가 마음에 안 들자 연구 결과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끼리 약속한 것도 중국 눈치를 보느라 못 지키고 있고요. 24일까지 서울에서 우리 환경부와 중국 담당 부서가 회의를 했는데요. 환경부 관계자가 직접 중국에게 미세먼지 더 줄이라는 대책은 요구 못했다고 밝혔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정작 정말 심각한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저자세로 나오면서 애꿎은 공무원만 잡는 이런 장관의 현실 인식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동의가 되고 사실 어떤 갑질 교수가 조교한테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질책하는 어떤 이런 태도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국뿐 아니라 지금 환경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뭐 국내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의 부처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고요. 중국과의 협의는 사실 외교통상부의 영역이 큽니다. 이렇게 부처 간 협의를 해서 전국 시도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이 중대한 문제, 이 부분을 담당 국장의 자리를 걸어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고 저는 또 이런 태도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 강우 실험 이런 부분에도 좀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정치와 행정의 좀 그 과학을 정치와 행정이 부리는 듯한 이런 것들의 좀 태도적인 부분들 그렇게 실제 정책까지 가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실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그런 현실 인식과 방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달라진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긴박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말씀 젊은 시각, 신선한 시각, 날카로운 시각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